민사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생각했는데 다트머스 그래. 때가 더 행복했고 옥스퍼드 가서 더 행복했어요. 부럽다. 공부하는 데는 되게 행복했네. 영국 역사학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그 고고한 그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야. 거기 프라이드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고 저를 진짜 학자로서 대해줘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지? 그렇죠. 나는 사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나는 어떤 가치를 사회에 던지고 싶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 민사고에서 좋아요. 그런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처음 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와 있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되게 다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받은 교육도 정말 좋아하는데 딱 한 가지, 너무 학비가 비싸다.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굉장히 비싼 학비를 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허리띠를 졸라 마셨다는 거를 뒤늦게 제가 그래서 대안학교를 요새 많이 강연을 다니는데 네. 그런 학교를 가면은 느껴요. 이런 교육이 사실 제가 추구했던 거구나. 사실 민사고도 일종의 대안학교거든요. 맞아요. 기존의 그 학교에서 대안적인 어떤 교육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다만 정말 비싼 학비였다 라는 것만 좀 마음에 걸리고 그런 기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에서는 그 로스쿨 가기 전에 역사학을 전공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은 이제 한국도 이제는 그렇지만 로스쿨이잖아요. 법학과가 없고 법학 전문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학부 과목이 뭐냐? 프리로라고 하는데 가장 각광받는 것이 역사학, 왜 그럴까요? 정치학 이런 경우인데 왜냐면은 로스쿨에서 하는 게 결국에는 읽고 쓰는 거거든요. 변호사의 직업이라는 것이 문서를 독해하고 글을 잘 쓰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논리 정연하게. 그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전공이 역사학, 정치학, 뭐 경제학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전공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로스쿨 지망생이에요. 역사학 뭐 선생이 되겠다 이런 사람은 소수고 저도 그래서 부모님한테 굳이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까지 가서 왜 너는 역사학을 공부하냐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제가 역사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로스쿨 가려고 한다. 프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제가 로스쿨 그 시험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왜 다트머스 대학은 꼭 간 이유가 있어요? 저는 다트머스 대학을 수시로 가장 먼저 지원을 했고 거기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왜 그랬냐면 저는 민사고에서 느꼈던 게 영어가 부족했어요. 전 토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기 유학을 오래 갔다 오거나 뭐 영어가 유창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물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읽고 쓰는 능력, 말하고 듣는 능력을 정말 로스쿨 갈 거였으니까 로스쿨 가기 전에 그 능력을 좀 키워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이비리그 중에서 가장 작은 학교를 찾은 거예요. 그 교양학부 중심의 학부 교육이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디냐라고 찾아보니까 다트머스더라고요. 다른 이름난 큰 대학들은 학교 순위는 높아도 대부분 그게 연구 교수나 이름난 교수가 있고 수업 크기가 크고 근데 다트머스가 학부 교육의 질이 가장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트머스를 지원한 거죠. 다트머스 들어가서 좋았어요? 제가 딱 원했던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행복했겠다.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다트머스 때인가? 민사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생각했는데 다트머스 때가 더 행복했고 옥스퍼드 가서 더 행복했어요. 부럽다. 공부하는 데는 되게 행복했네. 내가 궁금한 호기심이 있으면은 그걸 해소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죠. 뭔가 다음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그거를 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커피 마시면서 학교에서 좋아하네. 얘기하면서 재밌고 교수님이랑도 물어보면은 또 재밌는 얘기가 돌아오고. 나랑 똑같네. 나도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난 안 해서. 나는 해서가 아니고 나는 안 할 걸 안 해서. 그러니까 나는 못 하겠는 건 딱 떨었어요. 예를 들어 수학 그럼 안 해. 수학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저 작곡가 갈 거거든요. 연세대학교. 수학 시간에 작곡 공부하게 해주시고 저 수학은 한 번을 치고 25점 깔끔하게 맞겠습니다. 수학 선생님이랑 단판 져서 오케이 넌 그렇게 수학 시간에 딴 거 했고 그리고 과학 시간에도 선생님 저 과학 잘 못하거든요. 해봤자 60점이에요. 나 안 할래요. 이렇게 딱 단판 짓고 나는 다 처리했어요. 내 주변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모든 공부를 떨어냈어.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공부만 해서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들어간 거거든요. 수능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점수를 치면 한 80에서 85점 정도 맞았고 대신 실기를 무진장 잘해. 실기는 거의 뭐 만점 맞게 무진장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었거든 나한테. 즐거워서 미치는 거였으니까. 진짜 너무 피아노 치는 것도 그렇죠. 너무 재밌고 난 피아노를 한 며칠 밤을 새고 친 적이 있거든요. 손가락이 여기 사이가 막 벌어졌어요. 근데 나 피아노 때문에 대학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 피아노 실력이 좀 모자라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가 막 저는 저러다가 응급실에 실려간다고 그럴 그렇다니까. 정도였어. 그럴 정도로 몰입해서 했어요, 피아노. 내가 재밌는 길을 찾으면은 그건 누가 말려도 돼. 못 말려요. 조금 자고 일어나서 또 하고 조금 자고 일어나서 또 하고 막 그러고 정말 연세대학교 붙었을 때 너무 신났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난 되게 즐거웠어요. 계속 기타 메고 맨날 놀러 다녔거든요, 학교.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 나를 어쩌질 못해. 왜냐면 내가 싫어하는 애랑 싸우질 않아. 내가 걔를 버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한다고 하면은 재미가 있구나. 그거는 말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 공부에서 느끼는 재미가 있죠. 그 희열이 있지. 그렇죠. 뭔가 몰랐던 거를 알아갔을 때 재미가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민사고 입시 때 공부했던 이기기 위해서 했던 공부의 재미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왜 공부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가 아닌 왜 공부가 말씀하신 딱 맞아. 말려도 할 수밖에 없는 그 공부? 맞아. 그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공부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영국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미국 대학이랑 영국 대학이랑 색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두 군데 경험해보니까. 영국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가장 달랐던 거는 미국은 역사학과 학생을 역사학자가 될 사람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그럼 뭘로 취급해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쿨을 갈 거거나 아니면 컨설팅, 금융에 취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역사학위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쓰는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 듣고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어떤 전반적인 공부의 도구로서 역사학을 생각한다면은 영국 대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3년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을 예비 역사학자라고 취급을 해요. 완전 다르네. 완전 달라요. 그래서 프레임이.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나를 진지하게 대해주는 거야, 교수님이. 달라? 진지하게 대? 미국 대학교 교수님은 너 어차피 뭐 나처럼 학자가 될 건 아니니까 그냥 글 쓰는 거 좀 도와주고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영국 역사학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도 프라이드가 있기도 하고 저를 진짜 학자로서 대해줘요. 그걸 해보고 나니까 특히 또 미국보다 영국 역사가 길잖아요. 학교의 역사도 길고 나라의 역사도 기니까 그렇지. 엄청 그 고고한 그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야. 거기 프라이드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고 옥스퍼드는 진짜 막 800년 됐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 하나이기도 하고 거기 가서 거기 역사학과의 교수들은 계보가 있잖아. 계보가 있겠다. 800년 계보. 엄청난 그 교수님의 자부심이 있어요. 학풍도 있고 막 실제로 막 옥스퍼드 학파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역사 공부를 했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 공부한 거예요, 역사를? 석사는 1년. 영국은 학부가 3년, 석사 1년이에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하는데 석사 1년 동안 뭐 수업 듣는 것도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그냥 논문 써라 이거예요. 논문 제대로 써라. 그러니까 진짜 저를 학자로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수님 찾아가서 대화를 해요. 대화하는 뭐 시험 보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너 일주일 동안 공부해와. 너 책 읽다 와. 그럼 일주일 그 교수님의 이제 튜터링 시간이라 그러거든요. 튜터링 시간에 가면은 앉아서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저는 지금 사실 옥스퍼드 수업 듣는 것 같은 게 그냥 수평적으로 대화를 해요. 당연히 교수님이 저보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죠. 근데 뭐 이렇게 이상한 뭔가 질문에 대답 못하고 막 쫄고 그러지 않아? 그렇죠. 왜냐면 교수님이 물어보거든요. 그치. 추궁하듯이. 맞아. 너 연구 주제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읽어봤어? 그러면은 아니요. 이러면 이제 야 읽어봐. 다음 주 와서 얘기해. 이런 식인 거죠. 기껏해서 제가 논리를 세워서 가져갔는데 야 이거는 너 이거 몇 년 전에 어떤 교수가 했던 논리야. 이러면 이제 그것도 찾아서 그 교수 책 연구 읽어보고 또 가서 준비해 가면은 그치. 또 야 너는 여기에 이거 좀 허술해. 보강해봐. 이런 식인 거죠. 나는 죽기 전에 그런 쫄림을 꼭 한번 느끼고 싶어. 그래서 내가 꼭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영국으로 갈까 그럼? 근데 미국도 박사는 그렇게 하는데 영국은 이제 학부 때부터 거의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한 65세 가까우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쯤 되면 여유가
아, 저도 석사 수업 같이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나이 있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석박사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직장 경력이나 경험을 그렇구나. 갖고서 왔을 때 훨씬 더 좋은 연구를 하더라고요. 자, 다음 팁의 주제는요. 명문대 졸업하고 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명문대 졸업하고 나면 제일 좋은 거 뭐예요? 다트머스를 나왔을 때는 명절 때 친척분들 만나면은 약간 위로하는 분위기였어요. 범선이는 민서고까지 나왔는데 이름도 못 들어본 미국의 어떤 뭐 이렇게 지방대를 갔나 보다. 리트머스 대학교?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는 다트머스가 제일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러니까 하버드를 갔어야지. 명문대가 아니었던 거지. 명문대라는 건 사실 좋은 대학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학교인 건데 제가 옥스퍼드 석사를 하고 나오니까 학벌 세탁했다고. 다트머스는 모르는 대학교인데 옥스퍼드 아는 대학교니까. 누가 그래? 학벌 세탁했다고? 주변에서 이제 뭐 그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다. 더 좋은 대학교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느꼈던 게 저는 사실 피부로 느꼈던 차이는 그냥 명절 때 가족들 만났을 때의 어떤 반응? 위로? 위로에서 네. 축하. 야, 너 리트머스 다닌다며? 거기가 어디요, 리트머스가? 거기서 역사 공부한다고 하니까 또 야, 쟤는 이제 글렀다. 취업은 힘들겠다. 야, 너 뭐 이런 거였던 거죠. 너 고등학교 때부터 쓴 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나 알긴 알아? 너 중학교 때부터 대치동부터 쓴 돈 생각해봐.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리트머스 거기 뭐 하러 간겨 그래? 거기서 역사를 또 왜 하는겨? 대표님은 어땠어요? 뭘요? 대학교 졸업했을 때 뭐 어떤 주변의 반응과 사회적으로 기회가 뭐 많아진다던가 뭐. 아유, 나 음대잖아. 음대가 뭔 기회가 이렇게 있어. 유학까지 안 하면 학교 선생님 아니면 학원 차리는 거지. 저는 사실 돈을 쉽게 벌었어요, 맨 처음에. 20살 때부터 고액 과외를 하고 막 압구정에서 쉽게 말하는 그 유학생들 사교육을 하니까 거의 막 대기업 변호사 초봉만큼 벌었어요. 충분히 근데 처음에 너무 이제 돈을 쉽게 버니까 그래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하고 약간 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유가 돈 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그 유학생 과외를 하면서 느낀 게 내가 변호사가 되어도 사실 클라이언트는 똑같아요. 소수의 부유층. 그치. 그들의 자녀 대학을 보내주냐? 그들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냐? 그러네. 결국에는 똑같이 저의 그 글 쓰고 읽는 능력을 가지고서 똑같은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해결해 주는 건데 결국에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들의 돈을 불려주는 일이냐? 금융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치. 근데 그거는 나는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어? 재미가 없어. 왜? 짜증나요. 연봉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문제를 내가 많이 해결해 줘야 돼. 입시 코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애들한테 야 자지 마. 야 너 이거 나처럼 해가지고 하버드 가려면은 뭐 아이비리그 가려면은 서울대 가려면은 일어나. 이거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 변호사는 그들이 잘못을 했어.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어.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많이 해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가 많을수록 내가 돈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그게 별로 막 나한테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왜라고 묻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인생 꼬였네. 의미가 없잖아. 왜라고 묻기 시작한 순간 내가 왜 해? 그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나만의 의미를 만들려면은 내가 책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그거는 다 내가 만드는 의미이고 그거 너무 재밌어. 내가 하는 공부고 너무 재밌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학원? 과외? 리스트가 있겠지. 결혼 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오듯이 과외 학원 이런 데서 전화가 와요. 다 알고 있구나. 다 누가 알고 민사고 졸업하고 누가 그렇지. 어디 갔는지 이런 거. 선생님 뭐 저희 뭐 무슨 SAT 강사 필요한데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지. 저는 안 오죠. 저는 등급 굉장히 낮을 겁니다. 왜? 직업이 가수인데 연락 안 오겠다. 연락 안 오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내가 공부하는 이유. 지금 오늘도 공부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부. 그렇죠. 요새 가장 심취해 있는 공부는 무엇이며 그 공부는 왜 하는지만 좀 얘기해 볼까요? 원래는 어렸을 때는 저는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그냥 제가 있는 이 우주가 제가 접속해 있는 이 우주가 너무 재밌어요. 이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 우주의 진리죠, 그게.
그게 너무 흥미롭고 궁금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재미가 끝이 없는 것 같고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고 요새는 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게 요새 앞으로의 그런 우리가 살게 된 메타버스라는 우주죠.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는 거니까 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고 거기랑 연관된 것이지만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주로 다 기술 쪽이네. 그렇죠. 요새는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변화를 점치는 건데 그치. 여태까지는 과거를 많이 공부했다면은 요새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가장 큰 저는 화두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답이 정해져 있고 근데 이런 새로 발전하는 기술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런 공부가 요새는 가장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연구해서 오픈하려고 하는 강의가 웹 3.0이거든요. 웹 1.0, 2.0, 3.0. 나는 그렇죠. 이게 너무 맞아요. 웹 1.0, 2.0, 3.0이 기술이 아니고 역사 공부다. 역사 공부죠. 1.0 때 우리 시대의 그 주산학원을 막 벗어나고 모든 수가 1부터 100까지 10만까지 있는 걸 0과 1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조합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의 판으로 나타내주고 그걸 디지털화 했을 때 그때 나는 되게 어렸거든. 20살 미만이었어요. 그 세상이 진행되는지도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것도 못 따라갔지. 그러니까 그 판의 주인공이 못 됐어. 웹 2.0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네이버 카카오 내가 입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판도 나는 중심에 있지 않았어. 못했죠. 몰랐어. 이메일이 뭐야? 그러고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고 쓰기 시작했거든. 근데 신기하게 웹 3.0에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이 판에 첫 시작 단추부터 눈여겨보고 있거든. 나는요. 내가 역사의 흐름이 변할 때 그 문을 여는 그 장소에 있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내 친구들 중에서 뭐 50대 넘은 친구들 웹 3.0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관심 없으니까. 맞아요. 난 너무 흥분되는 게 웹 3.0 문이 열리면서 아까 지금 얘기한 블록체인 기술 그 기술이 처음 도입돼서 사람들에게 사용해라고 나오는 NFT라는 이 어플리케이션, 요 씬들, 그 다음에 크립토 씬에서 벌어지는 업앤다운, 올라갔다가 미친 듯이 추락하고 있는 이 현상, 요 역사의 현장에 있는 느낌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걸 맨날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거 별거 없어요. 어른 공부가 얼마나 쉬운지 알아?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 책 100권 읽으면 그 분야 제일 똑똑한 사람보다 그냥 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집 15권 푸는 것처럼 똑같아. 책 100권 읽으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게 되지. 저자의 의도를 다 알게 되니까. 다. 맞아요. 그리고 용어가 어려웠던 게 다 잘 들려. 그러면 그냥 탁탁 그렇죠. 귀에 들리거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는 솔직히 말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끝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뭐 글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인생에 행복을 찾아가건 돈을 벌건 내 인생에 어떤 꿈을 찾아가건 다 왜 관련된 공부를 해야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떻게에 대한 공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만큼이에요. 근데 평생 내 꿈에 대해서 내 성취에 대해서 내 자존감에 대해서 이걸 키워가는 공부는 왜가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왜에 대한 공부를 하는 즐거움을 느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선 토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공부하십니까? 어떤 공부를 왜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댓글 써주시면은 댓글 잘 써주신 분 3명 뽑아서 빙수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MK타임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토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또 다른 얘기 재밌는 거 해보죠 뭐. 또 뵙겠습니다. 오케이 바이 MK타임즈.